네, 안녕하십니까.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썸네일에 남겨놨지만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로 제가 오늘 서울 종로경찰서로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제가 아마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로 고발한 사례는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시점에서 고발을 하게 됐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어제 있었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 검증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어제 민경호 의원 등과 같이 이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관외사전투표죠. 관외사전투표에서 민경호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개표 4.15 총선이 끝이 나고 이제 개표 과정에서 표가 4,460장이었습니다. 개표 때는. 근데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할 때는 300표가 늘어나서 4,760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투표 위조 아시죠? 위조. 조국이가 했던 위조 말이죠. 위조하거나 투표 수가 한 장이라도 많거나 한 장이라도 작으면 안 되겠죠. 자, 한 장이라도 많고 적으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투표함에 집어넣거나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해야 함에도 어제 천대엽 대법관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300표가 늘어났지만 3,000표를 뒤집기에는 표가 작지 않으냐, 뒤집지 못한다. 이런 대법관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그런 말을 했고 그 전에도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선거 소송을 하는 특히 민경호 후보가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선 무효 소송이 아니고. 자, 이것은 뭐냐? 단순히 표를 잘못 세가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거 절차적으로 그 다음에 선거상에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관위가 관여가 안 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가 있죠.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선거 보관 중에 누가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빼거나 또 집어넣으면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인이 하면은 이제 한번 제가 벌칙 조항 범칙 그러니까 이 증감죄에 해당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제목이요.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자가 또 하면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나 직원들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점을 또 이용해서 불순분자들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수사하면 알겠죠. 지금 제가 뒤에 적은 것처럼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민경욱 후보가 4.15 총선 그 당시 개표할 때는 그 4,460표였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검표에서 대법원의 검증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외 사전투표가 4,760표, 300장이 딱 떨어집니다. 그죠? 300장. 322장도 아니고 234장도 아니고 300장.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리덤 뉴스에서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심각한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QR 코드에 대해서. 네, 그 부분 또 수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웃기게 됐습니다. 지금. 자,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로 제가 오늘 고발했습니다. 종로 경찰서로 가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그 경찰관들의 종로 경찰관들의 그리고 경찰서장 비롯해서 진흥수사팀에서 지금 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늦어도 10일 안에 담당 그 수사관이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기대합니다. 종로 경찰서 참 그 일제 시대 때 종로 경찰서 하면 유명하죠. 그래서 범죄가 있는 곳에 우리 정의로운 경찰들이 그 법을 단죄하는 모습을 저는 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것은 그 천대엽 대법관이 300표가 더 그 평선관위는 표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표를 잘못 셌다. 근데 천대엽 대법관은 대법원의 위신 문제죠. 신뢰도 문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 체계에 이게 재검표 검증조사가 잘못됐다면 대법관이 참 어떤 욕을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대법원에서는 300장 더 나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 선관위 측에서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겠죠. 둘 다 헌법기관입니다.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자, 이게 지금 이제는 경찰의 수사로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요. 경찰이 이제 그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지만 수사를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서 그럼 영장 전담 판사가 이상 없으면은 영장을 받아들여 준다면 법원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 법원을 압수수색해야 되느냐? 그 표들이 지금 법원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 아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압수수색해서 정말 그 4,760표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 300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누가 집어넣는지, 그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에 의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참고인들 부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300장이 늘어났으면 거기 그게 그 늘어난 결과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서 늘어난 경위를 아마 파악하게 되면 아무튼 300장이 늘어났으니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않겠죠. 이유 없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빨리 그 수사에 들어가면 이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4.15 총선 부정선거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제가 고발장 또 뭐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 2장입니다. 2장인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범죄 사실, 제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당시 인천시 연수구을 지역구 민경욱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공직선거법에는 180 이내에 대법원은 선거소송 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루다가 재검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검증조서 내용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경욱 후보의 표가 개표 당시 4.15 총선 당시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개표 결과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관내 사전투표 수가 민경욱 후보가 4,460표였는데요. 300표가 더 많은 4,760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일영 후보는 뭐 괜찮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개표 당시보다 당시 6,185표보다 2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28 재검표에서는 6,183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경욱 의원은 증가했고 정인홍 후보는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이전 및 증감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표가 늘어난 경위를 파악해 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를 하여 범죄자들을 처벌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투표함에서 300표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수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표함에서 300표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수사가 필요합니다. 책임자는 처벌하여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사법을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은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의지를 바랍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이 9일 목요일이네요. 28일 목요일 있었던 대법원의 변론 준비 재판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300표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3,000표를 뒤집지 못하므로 재검표를 하지 않겠다고 민경욱 의원이 밝혔습니다. 여기서 천대엽 대법관은 300표가 늘어난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대법관이 얘기한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천대엽 대법관은 이것은 판사로서의 자격까지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제가 한번 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사기관이라는 곳은요, 공무원 조직은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뭐 고발,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제234조 고발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고발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래야 공직사회가 부정부패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은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법을 더 잘 지키고 모범을 보이고 사회의 혼란을 막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마 자신의 직무에 이런 것 성실 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국민을 헌법 7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여기 1에는 누구든지 일반인들도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1번은 할 수도 있다. 2는 공무원은 하여야 한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 또는 그 성실 의무 위반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아무튼 여기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부분 제가 수사관 접수받는 그 수사관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고발 조항을 제가 지금 뒤에 보이는 그 조항을 제가 읽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제249조 투표 위조 및 또는 증감죄가 뭐냐 규정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사전투표 사무원 및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을 포함한다. 포함해서 이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죠. 예를 들어 개표 사무원으로 이제 돈을 받고 왔던 어쨌든 그 선거 사무를 하는 그 당시 그때는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사원들이 1항 그러니까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종사원이 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는 가중처벌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선거소송에는 당선무효소송이 있고 선거무효소송이 있는데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무효소송으로 단순히 표의 수가 한두 장 늘어난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국기문란이며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 적시한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안 사범으로 중대한 범죄이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이로서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투표함은 아직도 법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수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네, 이게 고발장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오늘은 어제 제가 그 저녁에 너무 늦은 시간에 늦게 방송을 하다가 졸면서 또 어제도 졸음 방송을 한 것 같은데요. 어제 미처 못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잘 보이시죠? 자, 사전 우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입니다. 선거법상 신분, 개표 참관인,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선거명, 선거구명,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명, 바른미래당 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상기 본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문만복으로부터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한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3일 개표장관인 손 땡땡 가렸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사인 이름 적고 옆에는 서명을 하겠죠. 자, 이런 자, 사전 우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선거법상 신분이 개표장관이죠. 이분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전 선거가 이제 지난 4.15 총선 이거는 6월 13일 그러니까 지방선거였고요. 그러면 제가 4.15 총선 때 것도 제가 확보를 했거든요. 이거죠. 자, 똑같습니다. 양식이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자, 개표장 여기는 뭐 신분상 개표장관이 똑같고요. 이게 이상 유무 확인서입니다. 투표함. 그러니까 보관이 잘 되었느냐, 4, 5일 동안 보관이 잘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개표장으로 옮기기 전에 각 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에 이렇게 다 집어넣고 봉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이상이 없는지를 거기서 확인을 하는 그 절차입니다. 이게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라는 것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선거법상 신분은 개표 창관인이고요. 이름은 김땡땡, 추천 정당 또는 후보자 미래통합당. 상기 본인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 홍보 계장 김애진으로부터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의 용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투표함, 우편투표함 상태를 살펴본 후 설명 내용과 같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개표장관인 김아무개 이렇게 해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기중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웃긴 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선거법상 신분이 개표장관이에요. 우리가 4.15 총선 사전투표할 때 사전투표 장관이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 봉인지에 서명을 합니다. 그분들이요. 그분들이 서명을 한다고요. 어디에 하냐면은 여기에 합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이틀간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사전투표함 밑부분을 이제 제가 찍은 그 사진인데요. 이 파란색이 특수 봉인지입니다. 여기에 뭐 1년 번호 없죠. 없는 상태에서 서명을 누가 하느냐면은 투표관리관의 서명, 투표참관인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참관인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요 위에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동두천시 2024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화면은 1년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필요한 특수 봉인지에는 1년 번호는 없고 보이드랍에 그러니까 이게 뛰면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1년 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명만 하죠.
자, 근데 이 서명을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사전투표 참관인이 합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그럼 자기 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투표 참관인 서명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송아무개, 박아무개, 남아무개 네 분이 서명을 했네요. 그리고 또 이거 서명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사전투표 참관인 4명이 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죠? 아까 말씀드린 네,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보면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거법상 신분이 개표청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서명한 사람이 가지 않죠. 그래서 이 개표청관인이 이 특수봉지를 보고 네? 이게 지금 이 서명으로 가름한다고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그 선관위의 답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사람이 다른데 이게 누구의 서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투표관리관도 마찬가지예요. 투표관리관도 사전투표관리관이 있고 그러니까 당일날 할 때는 투표관리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선거관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게요. 네? 이게 지금 관리가 됩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네? 여기 보시죠. 넘버가 있죠. 넘버. 이게 관리 번호인 일련 번호입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D 해가지고 4829162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이 관리 번호를 매겨놓으면 한국에 관리 번호를 매겨놓으면 이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처럼 걸쇠하는 플라스틱으로 걸쇠하는 거 있죠. 잠금장치 플라스틱 잠금장치를 이용한 거죠. 여기에 이제 번호를 매기고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평구 아까 있었죠. 동주천시 구별로 해가지고 A, B 한다든지 가나다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투표함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많은 투표함을 이 관리 번호가 있기 때문에 막 서로 섞여가지고 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 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하고 여기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오늘 제가 고발한 것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아픈 것을 찌르는 그런 지금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한 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숲의 주인 드라이어드님, 천대엽도 결국 끝까지 뭉개지 못했군요.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김다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그레이스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큐티님, 이것도 2단계로 또 가입하셨고요. 네. 최성호님, 이번 대선은 정식으로 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두보라님, 조기자님이 부정선거 밝혀서 나라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혜님, 공선
아마 경선 조작인 것 같아요. 경선 조작, 여론 조작, 전산 조작, 당선 결정 선관위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의로운이 국토본 대표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진상 촉구 100만 서명 운동 하고 있다고 하죠. 예. 예, 저도 뭐 대한민국의 이 지금 이 시스템, 절차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는 민경욱 후보나 황교안 후보,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뭐 또 황교안 후보를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들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우리 이름 없고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부정선거 밝히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러 선관위 직원들을 만났는데 뭐 성격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다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자들은 매우 사악한 집단이죠.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내서 그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동 데일리는 이 부정선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막는데 일조를 하겠고, 막는데도 일조를 하겠고, 그리고 지금 제 소송이 12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핵펀치를 날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장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대로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면 우리가 지는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부정선거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가.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아까 1년 번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봉인지에 1년 번호를 기입하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전 투표록에 이 번호를 적습니다. 적고 그것이 관리된 것을 보고 또 나중에 이것은 서명도 필요 없어요. CCTV도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번호 넘버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범죄 행위입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주 기본적인 이런 봉인할 때 1년 번호가 없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유민주국가이고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투표지를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백 통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은 특수봉인지가 떨어지고 이게 지금 약해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래요. 훼손되고. 그렇다면 이게 봉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든든하게 맺고 그다음에 여기에 번호를 넣어서 사전 투표록에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보관하다가 그다음에 개표 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전 우편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에 여기에 사전 투표 관리관이 가야죠. 서명을 본인이 했으니까.
개표 참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혀 모른다니까요. 서명을 이 사람은 안 했는데 사전투표관이 가야죠. 서명한 사람이. 그리고 또 아까 1년 번호를 여기 적고 그죠? 투표를 하고 맞춰보고 그 다음에 투표장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한 번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넘버로. 그래서 쉽게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 선관위는 이렇게 이런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그건 자기죠, 자기. 마땅히 해야 되는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기에 대한 죄는 달게 받아야 되겠죠. 책임자는.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선거가 조작돼 가지고 조작되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부패한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계신 여러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글로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이것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들으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자 1절 아이고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들이 정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라이트 업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이 이제 강렬하게
중심으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는 곧 펼쳐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자, 이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를 이 개표하는 여기에 이제 서명하고 이 사람은 경찰하고 그 투표 관리관들,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이동을 해서 현장에 가서 개표선을 위원장이 하면 이 사람은 개표 참관인으로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인 오브 체인 그러니까 연계성이 계속 이렇게 같은 사람이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명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빠지고 개표장관이 거기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죠, 선관위가. 그래서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수사적으로 그다음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야바이 짓거리를 선관위에서 고의적으로 자행했다. 왜냐?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그 외국에 잘 아시겠지만 AWEB이라고 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두고 있고 이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륙 아주가 여러 가지 또 서로 간의 그 협약을 통해서 뭐 민주 시민 교육, 선거 교육 이 등도 같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에 우리가 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공무원인데 거짓말 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필요 없죠. 그 공무원은 일로서 결과로서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자 공직선거법 제 249조 투표 위조 및 증감죄로 선관위를 고발했다. 그 효과는 그리고 관내사전투표지 민경욱 의원의 관내사전투표지 4,760표 그러니까 4,400 잠깐만요. 이게 어디 갔지? 네, 아무튼 그 300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300표 늘어난 거 누가 집어넣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해서 법원에 압수수색을 해서 이 사실이 뭔지를 진리가 뭔지를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기를 종로 경찰서 형사들에게 기대 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서 범죄가 있다면 우리가 잘 우리 경찰들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에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범죄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없고요. 또 오늘 원래 그 이상로 기자와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이상로 기자가 중간에 일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은 재미있게 이 방송이 더 재미있을 텐데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문사 운영을 잘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선거를 일삼는 자들을 더 빨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십시일반 우리 저 위에 있죠. 안동델리 후원 NH농협은행 301-0226-0714-71 예금주 안동데일리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의 건승을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께 참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외에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일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전문가
선거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코멘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중요한 게 선거 전문가를 한국의 부정선거를 분석을 좀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출신의 여러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계 자유민주국가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 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은 그 선진 선거 제도를 알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일련 번호 없이 서명만 하는 이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어보면 뭐 백중팔구는 이거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벨라루스의 경우와 흡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 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